눈이 하얗게 쌓인 날이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얇은 유리창을 뚫고 들어올 듯 차가웠고 주방엔 미지근한 국물 냄새만 맴돌았다. 그날 민서는 검은색 롱패딩 안으로 몸을 움츠리며 낯선 집의 문을 열었다. 문턱을 넘는 발끝이 망설임으로 굳어 있었고 한 손엔 캐리어, 다른 손엔 작은 보자기 싸개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배는 또렷하게 부풀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컸다. 그녀는 잠시 며느리의 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한참을 서 있던 민서는 눈치를 살피며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날이 추워서요. 아가도 그렇고 저도 혹시 방 쪽에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따뜻한 방은 나 쓰고 있어. 네가 쓸 방은 안방 옆 작은 방이다. 난 청소 안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미세한 한기가 섞여 있었다. 그 말은 환영이 아닌 배려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작은 방은 벌을 받는 방 같았다. 민서는 고개를 다시 한번 숙이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짧게 숨을 몰아쉬었다. 점심 무렵 민서는 주방에서 조심스레 상을 차렸다. 밥솥을 열고 김이 오르는 냄비 뚜껑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등을 한 번 문질렀다. 집안 냄새가 익숙지 않았고 주방의 도마엔 깊게 남은 칼자국이 오래된 시간을 말해주었다. 그날의 미역국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지만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은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덧은 좀 괜찮아? 민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TV 리모컨을 눌렀고 볼륨이 낮게 올라왔다. 그 사소한 무시가 민서에겐 벽처럼 느껴졌다. 이 집에는 오래된 유리 창문이 있었다. 그 유리엔 손자국이 남지 않을 만큼 닦여 있었지만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민서는 그 앞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서 있었다. 바깥엔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감정이 그 눈송이들처럼 천천히 마음에 내려앉았다. 그날 밤 민서는 잠들기 전 작은 베네쩌 고리를 꺼내어 접었다. 접을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그 옷은 어릴 적 어머니가 만들어준 디자인을 참고해 직접 바느질한 것이었다. 겉으론 밝은 회색이지만 안감엔 작은 토끼 무늬가 숨어 있었다. 민서는 바느질선을 따라가며 조용히 읊조렸다. 우리 아기,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의 시계는 느리게 움직였다. 모든 게 조용했고 조용한 만큼 무거웠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걸 민서는 알아챘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기다릴 뿐이었다. 이 침묵이 언젠가는 누그러질 날을. 부끄러운 년, 그 말은 미끄러지듯 흘러나왔지만 칼날처럼 또렷했다. 저녁 식탁 위에는 단출한 반찬이 놓여 있었다. 된장국, 멸치볶음, 김치 한 접시. 민서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고 그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똑바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은 차갑고 말은 짧았다. 임신했다고 당당하게 들어와? 애비 장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민서는 숨이 참는 줄 알았다. 방금 들은 말이 정말 들린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숟가락을 들고 멈춰 서 있었다. 손끝이 저릿했다. 배 안에 아이가 움찔한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히 말했다. 죄송해요. 그때는 너무 갑작스러워도 지킬 건 지켜야지. 내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혼전 임신을 당당히 여기냐. 그 말에 민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 된장국, 김만 천천히 올라왔다. 집안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시어머니는 다시 밥을 먹었고 민서도 마른 밥을 삼키듯 입안으로 떠넣었다. 목이 막혔지만 물을 마시지 않았다. 자존심이 이상하게 걸렸다. 그날 밤 민서는 얇은 이불 속에서 눈을 감지 못했다. 뱃속 아기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는 그 움직임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는 부끄럽지 않아. 널 지킨 게 죄라면 그건 행복한 죄야. 그녀의 방에는 벽지도 낡고
창틀은 틈이 벌어져 있었다.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창밖에서 들리는 나뭇가지의 부딪힘이 반복되었다. 그 소리는 자꾸만 어떤 문장을 떠올리게 했다. 넌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라 손님도 아니야. 그냥 애 딸린 여자일 뿐이야. 그 문장도 그날 들은 말 중 하나였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다. 주방의 타일 사이로 오래된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냄새는 짙었다. 허리를 굽히는 게 쉽지 않았지만 민서는 이를 악물고 손에 힘을 주었다.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는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셔츠 한 장을 천천히 다리고 그 옆에 줄지어 정리했다. 민서는 그 다림질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집에는 사람보다 물건이 더 대접받는구나. 점심 무렵 택배가 하나 도착했다. 민서의 이름으로 온 작은 박스. 그녀는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보낸 작은 초코파이 3봉지와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네가 무너지지 않아야 아이도 숨 쉴 수 있단다. 모든 엄마는 처음엔 딸이었다. 민서는 편지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다. 한순간 집 안에서 초코파이의 단내가 퍼졌다. 그 향은 짧았지만 그녀의 마음엔 오래 남았다. 그날 저녁 민서는 식탁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시를 꿰고 있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이치는 그 자리는 원래 아이가 태어나면 기저귀나 옷을 개는 용도로 쓰려고 마련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차가운 바닥과 묵은 먼지가 쌓인 채로 그녀의 손끝만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흰 천 위에 작은 곰돌이 자수를 놓고 그녀는 그 안에 무언가를 담고 싶었다. 이름 없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한 작은 스웨터. 바늘이 천을 찌를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함께 꿰매지고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을 지나가며 무심히 한마디를 던졌다. 옷 같은 거 괜히 혼자 해놓고 울 일 만들지 마.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어. 민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꾸하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히 실을 다시 한번 당겼다. 실이 살짝 꼬이자 그녀는 깊게 숨을 쉬고 바늘을 천천히 빼냈다. 말없는 저항. 그게 민서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거실 한쪽에 쌓아두었던 택배 상자들을 정리했다. 그 안에는 작은 신발, 턱바지, 아기용품들이 있었다. 손에 닿는 하나하나가 마음을 찔렀다. 마치 누군가가 매번 속삭이는 듯했다. 너는 아직 이 집에서 엄마가 아니야.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민서는 잠깐 앉았다. 창밖에선 또 눈이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은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 위에 손가락으로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점 하나 아이였다. 그 조용한 순간 민서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말 없이 그녀는 울면서도 이불을 개고 바닥에 내려앉아 손으로 방바닥을 쓸었다.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이라도 남아 있을까 싶어 천천히 손끝으로 먼지를 문질렀다. 이 집에서 아이의 자리는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동네 마트에서 필요한 것을 사오던 길에 그녀는 오래된 문구점을 지나쳤다. 진열대에는 낡은 크레파스 세트가 있었다. 문득 민서는 멈춰섰다. 이 아이가 3살이 되면 저걸로 무지개를 그릴 수 있을까? 마치 기도를 하듯 중얼였고 크레파스를 사지도 않고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돌아오는 발소리를 듣고도 통화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말렸잖아. 그 집안 애초에 인연이 아니었어. 민서는 걸음을 멈췄다. 마치 자신이 문턱 아래 먼지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스웨터를 꿰맸다. 이번엔 곰돌이 옆에 작은 꽃을 수놓았다. 이건 내가 태어나서 처음 입을 옷이야. 우리 둘만 아는 이야기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 문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한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늦은 오후 민서는 거실에서 마른 세탁물을 개고 있었다. 손에는 아기용 손수건이 들려 있었고
향기로운 섬유 유연제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작은 손수건 하나, 또 하나 접을 때마다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았다. 시어머니는 복도 쪽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그리고 결국 그녀의 낮은 한숨. 이 집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었지만 칼날은 분명히 민서를 향해 있었다. 잠시 뒤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민서를 불렀다. 너 잠깐 나와봐. 민서는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에 섰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지는 듯 양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있었다. 뭔가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가만히 민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 집 너랑은 안 맞아. 너도 알고 있지. 말은 조용했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은 흔들리지 않았고 입술은 닫혀 있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시어머니는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짐 챙겨. 오늘 밤 중으로 나가. 잠깐의 정적. 민서는 고개를 돌려 거실 쪽을 바라보았다. 방금 갠 손수건이 그대로 있었다. 아기에게 입히려던 작은 옷들도 아직 따뜻한 채로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다시 시선을 시어머니에게 돌렸다. 알겠습니다. 그 말은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날 밤 민서는 짐을 쌌다. 침묵 속에서 천천히 하나씩 그동안 모아뒀던 기저귀, 옷, 스웨터,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보낸 초코파이. 박스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미래가 담겨 있었다. 비는 더 굵어졌다.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을 때 시어머니는 등을 돌린 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는 조용히 인사했다. 몸 건강히 계세요. 저도 아이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닫히는 소리, 그것이 끝이었다. 우산도 없이 그녀는 배를 감싸며 걸었다. 정류장까지는 오르막길이었고 길가의 가로등은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서 그녀는 멈춰 섰다. 숨을 고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빗물에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류장에서 민서는 잠깐 벤치에 앉았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버스도 오지 않았고 밤 공기만이 조용히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 뱃속 아이가 작게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유일한 온기였다. 민서는 작게 속삭였다. 이제 우리 둘이다. 혼자서라도 지켜볼게. 널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을게. 진료실의 형광등은 몹시 밝았다. 차가운 기계음이 배경처럼 이어졌고 민서는 병원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산모용 복장, 위로 얇은 담요 하나가 덮여 있었고 손엔 수액이 꽂혀 있었다. 땀과 긴장, 그리고 혼자라는 감각이 그녀를 천천히 조여왔다. 보호자분은 안 계신가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 말이 그녀를 더 작게 만들었다. 민서는 고개를 작게 저었다. 네, 제가 혼자예요. 출산 예정일보다 조금 빠른 날이었다. 그녀는 가까운 개인 병원을 택했다. 큰 병원엔 가지 않았다. 차트에 적힌 이름도 민서가 아니라 친정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었고 시댁은 더 이상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아이는 오롯이 그녀 혼자 품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진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러나 고통은 깊었다. 그 순간 민서는 이를 악물고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었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네가 세상에 나오면 그 어떤 소리보다 먼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려줄게. 새벽 3시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조그맣고 조용한 울음, 작지만 분명했다. 간호사는 아이를 깨끗하게 닦아 담요에 감싸 안긴 뒤 민서의 품에 올려주었다. 아드님이에요. 건강합니다. 그 순간 민서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조용히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만큼 작게. 아이를 아는 그녀는 이마를 아이의 머리에 대고 속삭였다. 너는 부끄러운 아이가 아니야.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방 안의 공기는 따뜻했다.
벽에 걸린 작은 시계는 새벽 3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라벤더 방향제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그 향기 속에서 민서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다음 날 출산 확인서에 사인을 하면서 그녀는 고민했다. 아이의 이름, 그리고 성. 결국 그녀는 자신과 같은 성을 적었다. 이름 윤아진 모, 강민서 부. 없음 접수원은 잠시 고개를 들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순간에도 민서는 어깨를 펴고 있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아이를 숨기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 한순간이었다. 며칠 뒤 민서는 퇴원 후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다. 부동산 중개인은 말했다. 햇볕은 잘 들어와요.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애기 있으면 좀 힘들 수 있어요. 민서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힘든 건 이미 많이 겪었으니까요. 그 방의 벽지는 밝은 크림색이었고 창문은 남쪽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서 민서는 하루하루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다. 작은 바구니에 기저귀를 놓고 물티슈를 정리하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매일 한 가지씩 다짐을 적었다. 오늘은 울지 않기. 오늘은 하진이에게 책 읽어주기. 오늘은 조금 더 웃기. 작고 조용한 하루들. 하지만 그 속엔 그녀만의 용기와 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이를 향한 한없는 사랑이 있었다.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오후였다. 시어머니는 혼자 마당의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다. 흙은 비에 젖어 있었고 그녀의 장갑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작은 풀을 뽑고 말라 죽은 가지를 잘라내며 묵묵히 움직이던 그녀는 문득 대문 쪽에서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다. 철문 너머로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젖은 어깨,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아이는 조용히 말했다. 혹시 강민서 씨 어머니 맞으세요? 그 목소리는 너무 또렷하고도 낮았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이목구비. 그러나 기억은 흐릿했다. 아이의 손에는 젖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거 꼭 전해달래요. 우리 엄마가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으며 아이를 더 자세히 보았다. 눈매, 턱선, 그리고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까지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약간 곱슬이 있었고 눈동자는 어릴 적 아들의 것과 흡사했다. 너 이름이 뭐니? 하진이요, 윤하진.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순간 내려앉는 듯했다. 윤이라니 며느리의 성. 아이를 그녀 혼자 키웠다는 뜻이었다. 시어머니는 눈을 돌려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민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멀리요. 멀리 일하러 가셨어요. 근데 꼭 드리라고 해서요. 하진은 봉투를 건네고 고개를 숙였다. 안녕히 계세요. 그 말과 함께 아이는 돌아섰다. 시어머니는 그 등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아이의 뒷모습은 작고 가늘었지만 그 안엔 이상할 정도의 단단함이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릴 적 아들이 혼자 유치원에 가던 날 같았다. 집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인쇄된 서류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는 며느리의 필체였다. 정갈하고 흔들림 없는 글씨, 종이에는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다. 그날 제가 집을 나가며 드리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하진이는 당신 아들의 아이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편지 밑에는 DNA 검사 결과서가 있었다. 민서가 아이와 시어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그녀의 고인이 된 아들과의 친자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법적으로 진행한 문서였다. 결과는 명확했다. 99.98% 친자 일치. 손이 떨렸다. 편지를 더 읽으려다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에서 익숙한 향이 퍼져왔다. 미역국. 아들이 생일마다 꼭 챙기던 음식. 그러나 오늘은 그 누구의 생일도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하진이라는 이름, 그 아이가 보여준 눈빛, 그 목소리의 낮은 톤. 모든 것이 아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민서가 얼마나 외롭게 그 아이를 지켜왔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조용히, 잔인하게 등을 돌렸는지를.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작은 쇼핑백에 몇 가지 물건을 챙겼다. 곰돌이 인형 하나, 따뜻한 털 양말 한 켤레, 그리고 편지 한 장.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다시 아이가 다녀간 골목 어귀의 작은 우체통에 넣었다. 편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하진아, 할머니가 너무 늦게 알아봤구나.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펼쳐진 편지지 한 장과 민서가 보낸 DNA 결과서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못했다. 시선은 자꾸 과거로 미끄러졌다. 아들의 빈자리를 떠올릴 때마다 되살아나는 목소리, 습관, 눈웃음, 그리고 그 목소리 아래에 겹쳐지는 민서의 얼굴. 그날 현관 앞에서 조용히 말하던 눈빛. 몸 건강히 계세요. 저도 아이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 말이 이제 와서야 비로소 무게를 갖기 시작했다. 식탁 옆 찬장에서 그녀는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가득 담긴 앨범. 그 속에서 시어머니는 민서가 미처 몰랐던 시간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유치원 앞에서 울먹이던 얼굴, 물고기처럼 입을 벌리고 웃던 사진들. 그리고 앨범 속 마지막 장엔 아들과 민서가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그날 민서는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다. 배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아이는 그녀의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손끝으로 사진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네가 우리 손자였구나, 하진아.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입술이 떨렸다. 그날 밤 그녀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연결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다. 5번, 6번 결국 마지막엔 짧은 메시지만 남겼다. 민서야, 우리 한 번만 얼굴 볼 수 있을까? 미안하다. 정말 많이. 다음 날 낯선 주소로부터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다. 봉투엔 윤하진이라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없었다.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과 아이의 그림이 담겨 있었다. 연필로 그린 그림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오른쪽은 아이, 가운데는 여성, 왼쪽은 하얀 머리의 여성. 그 아래엔 아이의 글씨로 적힌 글. 할머니, 우리 집 놀러 오세요. 엄마가 미역국 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그림 속 세 사람의 손이 모두 맞닿아 있었다. 그 단순한 선 몇 개가 너무도 크고 무거운 울림을 남겼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만든 반찬 몇 가지를 도시락에 담았다. 멸치볶음, 달걀말이, 김치전. 평생 해왔던 것들이었지만 오늘따라 손끝이 낯설었다. 작은 포스트잇을 붙였다. 하진이가 먹기엔 짤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한번 먹어봐줘. 그녀는 그 도시락을 다시 골목 어귀 우체통에 넣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땅이 젖어 있었고 봄비가 다시 흩날리고 있었다. 민서야, 내가 널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간이 너무도 부끄럽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는 그 말이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도시락 하나가, 편지 한 장이 작지만 분명한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걸. 그리고 다시 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의 눈은 분명히 아들과 같았다. 그러나 입술 모양과 고개를 갸웃하던 표정은 민서를 닮아 있었다. 그 둘이 남긴 생명체, 자신이 미워했고 외면했던 존재, 이제 와서는 마지막 남은 가족이었다. 처음 손을 마주한 건 마을 앞 공원이었다. 늦봄의 바람은 부드러웠고 벚꽃잎은 이미 거의 다 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벤치에 조심스레 앉아 있었다. 손엔 흰 봉투 하나, 안에는 하진이를 위한 저금통장 복사본과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기다림의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멀리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하진은 평소처럼
체크무늬 셔츠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 옆엔 민서.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채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그 얼굴이 믿기지 않도록 단단해졌다는 걸 단번에 느꼈다. 민서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연락 받았습니다. 하진이가 그리워해서 데려왔어요. 말투는 예의 있었지만 경계가 묻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봉투를 내밀었다. 민서는 받지 않았다. 대신 하진이에게 고개를 돌렸다. 하진아, 인사드릴래? 하진은 쭈뼛거리다. 시어머니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모래가 묻은 바닥에 두 손을 짚고 천천히 아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하진아, 미안하다. 너무 늦게 알아봐서, 너무 늦게 와서. 아이의 작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을 맞췄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는 할머니가 조금 무서웠대요. 근데 난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 말은 용서라기보다 여백이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방울의 눈물이 주름진 뺨을 따라 흘렀다. 민서는 조금 떨어진 나무 아래 서 있었다.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엔 작은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안에는 미역국 한 통, 김 2장,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던 달걀말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다가와 도시락을 건넸다. 하진이가 직접 만든 건 없지만 이건 제가 끓인 미역국이에요. 드시고 가세요. 시어머니는 도시락을 두 손으로 받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민서야. 정말 고맙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웃었다. 우리 누구 하나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맑았고 아이는 작은 돌멩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를 안았더라면 내 아들처럼 웃었겠지. 그러나 이미 그 시간은 지나갔다. 대신 그녀는 오늘 다시 걸음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진이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시어머니는 말없이 그 아이의 속도를 따라갔다. 아이의 손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그 온기만으로도 그녀는 조금씩 용서를 배워가고 있었다. 민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작은 바람이 불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느낌, 지독한 원망, 깊은 오해, 그리고 오래 묵은 죄책감.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가끔 손수 반찬을 만들어 민서의 집 앞에 두고 가곤 했다. 이름을 적지 않았지만 민서는 알았다. 그 반찬 하나하나가 늦은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 하진이의 손글씨가 벽에 붙었다. 할머니는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마지막 300단어. 마음의 새벽을 위한 느린 끝맺음. 어떤 용서는 말로 되지 않는다. 그저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아주는 순간에만 존재한다. 이 가족은 그렇게 천천히 다시 엮였다. 무릎을 꿇고 도시락을 내밀고 이름 없는 편지를 보내며 말 대신 시간을 건넸고 눈물 대신 온기를 건넸다. 이야기의 끝은 화해가 아니다. 그저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 더 깊어졌을 뿐이다. 그게 우리에게는 충분하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마음속에서 미안함을 담고 계시다면 그 마음을 편지처럼 꺼내놓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언젠가 닿을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가족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